오늘 한 신문에 보면 순직 군인을 보낸 어느 제독의 탄식이라 해서 예비역 그 준장이, 이분이 해군 잠수함 전단장을 지낸 분인데요. 주도사를 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헬기 사고, 링스 헬기 사고로 이제 지금 장례식이 열렸는데, 사진은 2일날 열렸죠. 국군 수도병원에서요. 이 김혁수 예비군 준장이 일부 정치인은 찾아왔지만 정치권과 수많은 단체는 무관심했다. 그런데 유족 누구도 군에 떼쓰지 않고 연결식을 미루자는 선동도 뿌리쳐서 참 감사했다. 오히려 시신을 찾아줬다며 고마워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천안함 때나 항상 군에 관련되는, 또 얼마 전에 잠수함 사고 때도 가족들이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면서 이 군 전체의 조문을 빼면 빈소가 좀 허전해서 아쉬웠다, 이런 글을 올려서 해군 제독의 탄식이라고 이 뉴스가 좀 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세월호나 백남기 농민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또 비유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 그 조종사 김경민 소령의 부친이 이제 사무제를 마치고, 부친이 목사시네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고맙고 해군에게 감사하다. 수심 1000m에서 시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만약에 살았다면 다른 사람이 또 링스 헬기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유성용함, 링스 헬기가 항상 이 함대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 함이 배에서 뜨죠. 총책임자를 보는 순간 울컥함도 있었지만은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임무를 수행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국군 수도병원에 빈소를 차렸는데 링스 헬기 볼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들은 뒤에는 마음이 괴롭더라. 인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튿날 해군 참모총장에게 따졌다. 앞으로 방산비리, 군사무기 비리라는 말 자체가 흘러나오면 안 된다. 사람 먹는 것과 무기는 생존이 달린다. 총장도 잘 알았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의 희생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친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유족 보상금의 일부를 이 임무 중 순직한 해군 유자녀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 이 국가의 자식을 이렇게 바치고 또 저 자식을 갖다 먼저 보내고 이런 부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혁수 전 전단장처럼 제독처럼 탄식을 하는 것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링스 헬기 부품에 이 위조 부품이 납품되었다라는 보도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방사청은 추락과 링스 헬기 볼트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연관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방산 비리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최신형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심지어 확성기까지도 도둑질을 해먹는 게 지금 한국군의 실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요, 이렇게 적당히 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행태는 그것이 무슨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헛소리는 걷어치우기 바랍니다. 저는 사드 배치라든지 전시작전권 한수 반대라든지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자, 주한미군 철수해서는 안 된다, 안보 문제에서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여서 싸워오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요. 내가 이런 비판을 한다고 해서 누구도 나한테 좌파라고 이렇게 공격할 수 없을 겁니다. 도둑질 좀 하지 마세요. 자, 보도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 KBS 보도인데요. 9월 28일 보도입니다. 26일날 동해상에 링스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졌는데 해군이 헬기 운영을 중단한 채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링스 헬기 기종의 품질 보정 서류가 위조된 볼트가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방사청 내부 감사에서 부품 공급 업체들이 지난 4년 동안 링스 헬기 부품을 포함해 600여 건의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허위 품질 보증서만 믿고 계약을 맺은 건수도 400건이 넘었고 71개 부품에서는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다. 해군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인 구축함 1호 3,900톤급 광개토 대왕함은 추진 프로펠러의 속도를 조절하는 부품이 성능 기준치에 못 미쳤고, 대형 상륙함인 14,500톤급 독도함은 발전기 필트에서, 기뢰 제거함인 소해함은 통신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해외 도입 군수품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처리가 만연되어 있다. 즉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있어야 되지만 품질 보증서 조작에 대한 방사청의 제재는 한 건도 없었다. 이러니까 또 방사청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사청은 링스 작전 헬기에 위조 부품이 납품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링스 헬기에 납품된 볼트의 성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위조 부품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품질 보증서가 위조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성능에 지장이 있니 없니를 이야기를 합니까? 방사청 대변인은 해군 군수사령부에 납품된 링스 헬기 볼트는 검수 절차에 따라 안전하고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 그런데 이 앞에 했던 KBS 보도와 관련해서는 방사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제작자 정보 맹세서 항목에서 공급업자를 원 제작업자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었다며 링스 헬기 볼트 품질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원실에 설명을 했는데도 와전이 되어서 사실 무근인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 대변인도 의원실에서 품질 보증서 기재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링스 헬기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링스 헬기가 왜 떨어졌는지 추락 원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 링스 헬기는 이번까지 3번이 떨어졌습니다. 2010년 이후에요. 자, 링스 헬기는 수중 잠수함 탐지 능력을 갖춰서 해상에서 수상 및 수중의 적을 수색하거나 경계하는 초계 임무, 대함 미사일 4발, 어뢰 기뢰 등을 갖추어서 대잠 대함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초계, 즉 감시도 하고 바다 위에 바다 밑에 잠수함이 있나 적 배가 있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사일을 가지고 잠수함이나 배를 공격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속 234km, 최대 300km까지 가고 항속거리,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590km에 달하고 최대 2시간 50분간 채공을 할 수도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에서 링스 헬기를 운영하고 있고 해군은 91년에 12대를 수입했고 2000년에 이 링스 헬기 개량형인 슈퍼링스를 13대 더 수입을 했습니다. 25대가 있었는데요. 국내로 들어온 지 2년 만인 93년에 포항 근처에서 하나 추락한 이후로 2010년까지 17년간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들어서 천안함 당시 수색을 할 링스 헬기 한 대가 추락을 했죠. 4월 15일 날. 그리고 또 이틀 뒤에 링스 헬기가 한 대 더 떨어졌습니다. 3일 만에 2대가 그때 동시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16년 9월에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4대가 떨어졌는데 한 대는 뭐 93년 거니까 옛날 거라고 보고 천안함 수색대 2대가 이틀 만에 떨어졌다. 3일 만에. 이번에 이제 한 대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자주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에서요. 지금 그 원인을 해군이나 국방부나 방사청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당시 해군은 링스 헬기가 설계 단계부터 연분, 해풍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상작전 특화 헬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리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고 또 실제 조종사들이 1000시간 이상을 운행을 했던 베테랑들이라는데 왜 사고가 났느냐? 이 때문에 기체 결함이 있는 거냐? 그리고 또 이 당시 2010년 4월 15일 두 번째로 떨어진, 그러니까 역사상 두 번째로 떨어진 링스 헬기 일부가, 기체 일부가
좀 폭발 가능성까지도 제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기체 결함이 있어서 일부가 폭발된 거 아니냐. 이틀 뒤에 떨어진 4월 17일 추락한 헬기 역시 계기판 이상 등 기체 결함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조종사가 부력 장치를 이용해 바다 위에 불시착해서 탑승자들은 구조가 다 됐다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검찰 수사에서 해군 군수사령부와 계약을 맺은 한 방산업체가 링스 헬기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교체한 것으로 이렇게 속여온 사실이 드러나서 부실한 정비가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산업체는 링스 헬기 핵심 부품을 중고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교체하지도 않았는데 교체한 것처럼 꾸며서 42차례에 걸쳐서 14억 3천만 원의 이득을 올렸는데요. 즉 정비에 대한 검수조차도 해군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비를 하고 나면 정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정비했냐 검수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주요 정비를 외주 업체에 맡기고 외주 업체는 하지도 않은 정비를 불량 부품을 넣어놓고 한 것처럼 위조했다가 헬기 떨어지고 나서 검찰 조사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결국 링스 헬기 추락의 이후로 부실 정비에 의한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전번에 떨어진 이 부시차관 한 대는 정비해서 다시 다닌다 그러고 총 3대가 날아갔는데 25대 도입했는데 4대가 떨어져서 그 중에 3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22대밖에 없죠. 자, 이번에 링스 헬기 이 부품 결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또 온갖 분야의 도둑질을 다 해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방사청이나 국방부는 함부로 부품 결함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자, 피 같은 아들을요 이렇게 먼저 바친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만약에 도둑질 해먹었다 하면 정말 사형시켜야 된다고 포함합니다. 그 계열에 다 관련된 놈들요 잡았어요. 저보고 놈짜니 뭐 이런 험한 말 쓰지 마라 그러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도 험한 말을 안 써가 되겠습니까? 김ек수 전 제동이요 말씀은 옳게 하셨는데 이렇게 단식을 하기 전에 도둑질 좀 해먹지 말라고 후배들한테 이야기도 좀 하십시오. 그래야 말이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분노합니다. 과거 김제동이 장승들 어떤 모임에서 사회를 보다가 사성장군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영창을 13일 갖고 반성한다고 뭐 3번을 말하고 풀려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이렇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백성주 국방부 차관 출신 새누리당 의원이 이 김제동은 이 18방을 했는데 단기 사병 방위를 했는데 딱 18개월만 근무를 했다. 그래서 영창은 뭐 7일, 10일, 뭐 15일 이렇게 가는 모양인데 김제동이 영창을 갔으면 실제로 근무를 더 했을 건데 그런 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래 말했습니다. 김제동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성장군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해서 13일 영창 갔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 백성주 의원이 국방부 국감에서 이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고 뒤늦게 이 김씨 발언에 대한 이 중의 논란이 확산이 됐고 그래서 7일 이 국방위 합참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인 채택이 되는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백성주 의원은 차관 재임 중이던 7월 김씨가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언한 걸 보고 군의 명예가 달려있다고 봤고 공인이기 때문에 진위를 확인해 바로 잡아야 된다 했는데 이 이군 사령부에 당시 김제동이 근무했던 문선대가 따로 있는데 사령관 참석 행사에서 문선대 즉 연예인 중에 이 군대 가면 이 별도로 문화선전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있는 팀이 있는데 54단 소속 방위를 사회를 시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김제동이 거짓말인 거 아니냐는 이야기겠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군이 현재 김씨의 영창 기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정확히 18개월을 딱 맞춰서 제대했다.
영창에 가면 좀 더 합니다. 이 18개월보다요. 그래서 군법 위반으로 영창을 다녀왔다면 해당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창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군기교육대를 혹시 가가지고 영창이 아닌 좀 잘못한 강도가 낮은 사람은 군기교육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영창 갔다 왔다고 그러는가 해서 확인해 보려니까 뭐 군기교육대는 자료가 없다. 근데 김제동은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래 말을 했고요. 또 어제 이 성남시청 앞에 야외 토크 콘서트에서 당시 방위병인데도 일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서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봤다. 사회를 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된다. 이 얘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라들면 답이 없다. 아니, 웃자고 하는 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면서 영창을 갖다 적군이 이렇게 썩어빠진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사승장군 부인 보고 아주머니를 했다고 영창을 보낸다면 그것도 개그맨을 사회로, 방해하는 개그맨을 사회로 이렇게 내세워서 사회자가 좀 객소리를 할 수도 있지. 그러고는 무슨 반성회라고 3번 이야기하니까 뭐 풀어줬다 어쩌다. 이거는 뭐 거의 김정은이 군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 여부를 가려야죠. 공중파에 나와서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갖다가 설거머니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라드냐. 그럼 뭐 내가 일과 시간 이후에 그 사회 본 거는 뭐 군법 위반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일과 시간 이후에 사회를 시킨 부분은 그냥 심할서 하나만 쓰면 되는 이야기고 그걸 갖다가 공개한다고 감당이 불가한 거 없습니다. 나는 군대 생활 안 했어요. 김제동 씨, 나는 현역으로 30개월하고 좀 더 했습니다. 뭘 갖다가 그런 이제 거짓말인가 진실인가가 서로 헷갈리십니까? 그냥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군에도 사과하고 그게 옳아요. 더 키울 겁니까? 여기에 국방 전문가라는 국민의당 김종대는요. 김종대 의원은 자, 또 한마디 더 거들고 나섰습니다. 군 장성 화학 파티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에요. 김제동 국감 출석 대환영이다. 김제동은 이 국감에 와가지고 다 깔아.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군 장성들이 이렇게 화학 파티를 갖다가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각종 사병들을 사적인데 동원하는 인상까지도 다 이렇게 까보자. 그래서 당시 군사령관은 누구인지 그 부인이 참석한 파티에 사회를 보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야 된다. 파티가 열린 94년은 북한의 불바다 발언으로 일척촉발의 전쟁 위기를 갖다가 겪던 때다. 그때 이런 파티를 갖다가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국방위원장이요, 연예인이 개그를 하는 내용에 왈가왈부할 어떤 생각은 없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웃기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군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새누리당 안에서는요, 일부가 김제동이 괜히 키워준 일이 있냐, 국방위가 한가하냐. 또 뭐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래 말했답니다. 그 국감 정인 채택이 불발된 걸로 보이는데요. 참말로 잘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나오고 이제 김제동은 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떠들고 다닐 겁니다. 자,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합니다. 인생 좀 가다듬으면서 사세요.